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1학기 금융상품론 여러분과 같이 강의하는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그 국가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쎄 언제까지 동영상 강의가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개강은 2주 미뤄졌고 일단은 2주분의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그 강의 계획서 받으셨을 거고요. 강의 계획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가 있는 게 지금 원래 강의 게시판 시스템이 있고 지금 그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는 LMS 시스템이 현재 있죠. 근데 그 앞으로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기본적으로 L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강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 과제 등을 모두 LMS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소 여기 나와 있는 빙크 1로 끝나는 이 주소에 그 모든 강의들이 있고 각 강의 게시판이 있고 이 강의 게시판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져 왔었었는데 앞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기본적으로 LMS 시스템을 모두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이 강의 게시판에 올린 자료를 보신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 그 강의 게시판에 올라간 거는 기본적으로 무시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LMS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면 뭐 아시다시피 금융상품론이고, 저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입니다. 자, 이메일로 여러분들 그 문의사항, 질의사항, 건의사항 등을 보내시면 되겠고요. 조교는 지금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본관 4층 1423호에 경제학과 대학원생 라헤림 조교가 금융상품론 그 조교를 맡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300-0683이고 제 사무실은 본관 4층에 1431호고요. 지금 오피스 아워는 화요일, 수요일 이 시간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 이 시간 외에도 뭐 하여튼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와서 필요하신 사항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짜리 수업이고 주로 경제학과 3학년, 4학년인데 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3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전혀 수강을 못한다 그건 아니고 이 화폐금융론 포함해서 3학년에 있는 기업금융론, 투자와 재무 등의 여러가지 금융 과목들을 어느 정도 섭렵을 한 후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금융상품 전반을 조망하는 그런 그 교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4학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3학년 당연히 무리가 없고 1, 2학년 학생도 뭐 수강을 해도 크게 수업을 잘 따라오면서 예습 복습하고 충실하게 그 학업을 하신다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강의실은 그 1437이고 원래 수요일 5시 50분부터 그 8시 15분까지가 수업 시간인데 지금 그 학기 초반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동영상 강의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 글쎄요, 지금 2주 정도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될지, 지금 이게 워낙 국가적으로 큰 재난 사태이다 보니까 이게 뭐 4월까지 가게 될지, 심지어는 뭐 극단적으로 1학기를 다 이렇게 동영상을 하게 될지는 아직으로서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지침은 그 1, 2주차 그 3월 말까지는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또 그 후 이 사태 추이를, 코로나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그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또 학교에서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강의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LMS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수업 방법은 이 빔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강의니까 제가 PPT 파일에 의한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여기서
그냥 그 뭐 토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입식으로 그냥 강의를 하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토론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뭐 구태스럽지만 그 주입식 강의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뭐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이 과목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의 그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팀별 과제를 부여를 해 왔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그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안 보고 안 만나는 것이 빨리 사태를 잠재우는 중요한 이 방법이라서 팀별 과제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평가는 이 과제가 있는데요. 원래 금융상품론에서는 제가 기존에는 과제를 특별히 부여를 안 했고 팀별 과제로 다 대체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강좌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과제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과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점수가 20%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40%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까지 이전 거 빼고 그 이후로 이 수업한 것을 기말고사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출석은 10%인데 이건 뭐 아마도 뭐 유체크 전자출결 시스템이던 지금 동영상 강의하는 동안 아마 LMS 시스템 여기 오탈자네 LMS 시스템으로 자동 이 체크가 되겠죠. 여기서 일정 횟수라고 하는 거는 이 학교에서 정한 적어도 5분의 4 다시 말해서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이건 뭐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 경우 이제 F가 되고, 문제는 그 F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 뭐 한 번 출석했다, 두 번 출석했다, 한 번 결석했다, 두 번 결석했다, 세 번 결석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석 점수에 차등을 둘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출석 점수에 차등은 없습니다. 지금 법정 수업 일수를 가 있는데 그것을 못 넘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F가 되고, 그 외에 학생들은 한 번을 결석했건 두 번을 결석했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제가 원래 한 번 결석했는데 두 번 결석으로 체크가 됐어요. 그런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목표나 강의 개요, 강의 목표, 교과 개요, 지금 보다시피 교과 특성 이렇게 많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 현대 경제 시스템,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모든 주체들이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거를 몸에 달고 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물건 사면서 신용카드 긁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신용이 금융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이 금융 상품이고, 그러니까 카드사가 대략 한 달 정도의 금리 제로의 대출을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물건 사고도 돈 갚는 거는 한 달 후에 카드 결제일 나가서 이 캐시든 예금이든 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워낙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체화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익숙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 또는 금융거래,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카드 사용이라든가 또는 뭐 예금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익숙한데, 주식 채권만 가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 채권은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나 굉장히 노령층의 사람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단 뭐 은행 가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은행 가서 우리가 뭐 펀드도 사고 뭐 보험도 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최근에는 많이 논란이 되는 뭐 ELS, DLS 이런 것들도 다 은행에서 판매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증권사에다가 또 계좌를 은행과는 달리 또 다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어디서나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은행 어디나 쉽게 가면 예금, 적금, 뭐 거기다 모든 사실 우리 수시로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돈들은 수시 입출 것인 예금,
조금 그 우리가 예치해 둬도 되는 돈들은 뭐 예금이나 적금 이렇게 그 예치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쉬운데 주식 채권 나아가서 선물 옵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 옵션 특히 이런 것도 포함한 어떤 파생적인 요소가 있는 파생 상품 또는 파생 결합 상품들을 뭐 반드시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금융 상품이라는 차원 하에서. 그래서 이 워낙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뭐 예를 들어 펀드도 하나의 금융 상품이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공모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이지만 그 사모펀드 이거는 이제 주로 조금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이죠. 뿐만 아니라 뭐 ELS라든가 DLS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금융 상품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융 상품을 좀 더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게 본 교과의 목표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주체가 어떤 금융 행위를 하느냐, 이제 금융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 상품을 매입한다는 걸 훨씬 더 넘어서는 포괄적인 그 개념인데, 금융 행위의 상당 부분은 어떤 금융 상품을 내가 이용을 할 것인가, 어떤 금융 상품을 내가 매입해서 보유를 할 것인가, 어떤 금융 상품을 내가 예전에 샀는데 지금 팔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의사 결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현대인에게는 이런 금융시장에 있는 다양한 그런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나 활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뭐 금융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어떤 기본적인 교양이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교과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지식 이상으로 좀 더 학술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개요는 지금 뭐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계속 쭉 읽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거고, 요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를 좀 숙독해 주세요. 숙독하고 여기 지금 쓴 글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언급들,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잘 읽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특별한 교과서는 없고 지금 PPT 파일로 이 강의 노트를 지금 제가 계속 게시를 할 겁니다. 뭐 특별히 또 교재가 나후에 뭐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근데 강의 노트 분량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가 없다고 해서 뭐 우습게 보고 공부할 게 아니라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교과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파이낸셜 캘큘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3학년 때나 뭐 이전이라도 기업 금융론이나 뭐 투자 재무 이런 또는 뭐 거시경제 이런 거 수업 들으면은, 특히 제 수업을 들었으면은 아마도 파이낸셜 캘큘레이터를 사서 익숙해지라고 뭐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 뭐 가격이 뭐 100만원, 2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는 한 5만원, 보통은 한 10만원, 그리고 뭐 비싼 건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대략 5만원 내지 한 10만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재무용 계산기를 구입을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파이낸셜 캘큘레이터가 우리 교과 이거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뭐 과제하고 시험 보고 하는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파이낸셜 캘큘레이터에서 계산이 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엑셀에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용 계산기가 뭐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아닌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자주 이거를 이리저리 사용을 해봐서 충분히 익숙해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용 계산기를 아주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10만원, 20만원, 뭐 제가 20만원까지는 좀 비싸다고 얘기를 했고, 보통 5 내지 10만원 정도의 재무용 계산기를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용 계산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취업 후에 그 학업을 하던, 대학원을 가서 학업을 하던, 아니면 뭐 취업을 해서 졸업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뭐 기업에서 일을 하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던,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던지 간에 경제학과 나온 경제학도로서 이 재무용 계산기조차도 잘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적어도 경제학과 또는 뭐 경영학과 나왔으면은 졸업했으면 이 파이낸스 캘큘레이터 정도는 잘 쓸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걸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해서 뭔가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을 두드려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수익률 계산하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돈이 들락날락 하면은 수익률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내부 수익률, IRR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손으로 계산이 안 되죠.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런 거 먼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용 계산기가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거나 또는 손으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재무용 계산기가 쉽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익스포넨셜이라든가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IRR을 계산하는 거, MPV를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일반용 계산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특히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학생들은 이 재무용 계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상당히 자기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굉장히 역량을 높일 수가 있고, 그만큼 자신의 이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용 계산기인데,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고 뭐 5에서 10만원이니까 상당히 값싼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책도 뭐 예를 들어서 3, 4만원짜리도 아까워서 못 사겠다 이러면 사실 뭐 대학교를 올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이게 뭐 책값이 하나에 뭐 300만원 한다 400만원 한다 이러면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교과서 뭐 3만원 내지 4만원, 뭐 비싸봐야 한 5만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재무용 계산기 한 5에서 1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은 투자로 나중에 큰 그런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 듣는 동안 재무용 계산기가 말씀드렸을 때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번 기회에 재무용 계산기를 구입해서 잘 익혀 놓으면은 하여튼 많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재무용 계산기에서 계산이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종종 많이 보는 엑셀에서 다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뭐 엑셀 켜서 엑셀 띄워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재무용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또 하나 공학용 계산기도 있긴 한데, 이것도 재무용 계산기 계산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계산을 해주는데, 문제는 사용법이 좀 복잡하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맞게끔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뭐 원활하게 사용한다 이것도 좋지만은 재무용 계산기 파이낸스 캘큘레이터를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CFA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면 CF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자격증들이 있죠. 근데 각 자격증들마다 계산기를 들고 들어와서 시험을 보게 하고 자기네가 정한 계산기만 갖고 들어오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험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필요한 계산기를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겠고, 뭐 그래도 이게 뭐 너무 비싸다 싶은 학생들은 우리 뭐 인터넷상에서 중고 거래도 많이 하잖아요. 뭐 중고를 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일반 계산기 이상으로 이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필수는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재무용 계산기를 잘 익히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무용 계산기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 보통 여러분들 전자제품 사고 나서 사용 설명서 잘 안 보죠.
마찬가지로 재무용 계산기를 사고 나서도 사용 설명서 잘 안 보고 그거를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면서 나한테 가지고 오면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나 내가 갖고 있는 재무용 계산기 외에는 사용법을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산 그 이 계산기의 그 이 저 사용법을 사용 설명서를 처음 볼 때는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과정이겠지만은 잘 따라서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뭐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엑셀 잘 쓰는 사람도 처음에는 뭐 엑셀 껐다 켰다 밖에 못하는 거고 그걸 갖고 계속 우리가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엑셀을 잘 또 쓸 수가 있듯이 재무용 계산기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수점 뒤에 두 자리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네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합니까? 뭐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산기가 뭔지를 알 수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그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사용법에 대해서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 그 교과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말고사 모르겠지만 중간고사도 오프라인상에서 일반적인 시험처럼 보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좀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상당히 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정부나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상에서 치른다라고 한다면, 저 시험 볼 때 당연히 요즘 뭐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전부 다 계산 기능이 있는 그런 뭐 재무용 계산기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도 다 있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사용 불가죠. 왜냐하면 다 이 휴대폰을 통한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계산기, 그리고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만 시험 볼 때 허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서 엑셀을 내가 쓰겠다 그런 것까지도 조교 감독하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스마트폰 계산기, 계산 기능이 있는 어떤 모바일 기기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좀 이 시사적인 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신문이나 언론에 이제 많이 관심을 보고 좀 유심히 읽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신문 실제 일본 신문이 도착하도록 하면은 돈 내야 되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뭐 공짜로 자유롭게 다 볼 수 있는 게 언론이고 신문 방송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뭐 불필요한 뭐 예를 들어 게임, 만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웬만한 경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작년 2019년도 GDP가 대략 얼마인지 뭐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얼마 이런 것들은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작년 1년 GDP가 지금 얼마야 하는데 뭐 한 1000조 원 안 돼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 GDP는 명목 단위로 2019년도 화폐 단위로 한 1900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제 상식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한은에서 이 적재금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은 그게 언제 결정을 하는지, 지난번 결정할 때 동결을 시켰는지 인하를 시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 페드의 통화 정책이 어떤지, 또는 뭐 유럽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떤지, 중국도 지금 코로나 난리 났는데 중국 주로 이제 인민은행이죠. 중국 일종의 중앙은행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뭐 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제, 금융, 시사 상식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런 지식들을 좀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아마 이건 경제지를 좀 유심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지금 뭐 1, 2학년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3, 4학년 거의 대부분 3, 4학년 학생이니까 지금 뭐 내가 나중에 경제학이라든가 뭐 경영학이라든가 이쪽 분야로 나가지 않고 나는 뭐 예를 들어 문학도가 어떤 문학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졸업 후에 뭔가 경제 경영 분야에서 분명히 내가 일할 것 같다, 또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학이나 또는 금융 관련된 일반 대중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많이 잘 이런 책들을 보기를 권하고요.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추천 도서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참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제가 지난해 작년도 금융상품론 강의 자료들을 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 같으면은 요 15주나 14주쯤에 뭐 팀별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팀에게 뭐 과제를 부여해서 그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이번 학기에는 아무래도 그게 어렵거나 뭐 그다지 그런 그 과제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별 프로젝트, 뭐 팀별 과제 이런 거는 없고, 중간에 중간고사, 나중에 기말고사를 보고 지금 최대한 이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중간 기말고사, 이런 이제 정규 시험이죠. 여기서 당연히 뭐 어떤 부정행위도 있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정행위가 있다, 무조건 F학점입니다. F학점이면 여러분들 자칫하면, 졸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정행위 하지 않으리라 믿고, 만약에 있으면은, F학점 보유하고요. 그리고 그 채점상의 문제가 없으면 학점 변경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장학금 때문에, 졸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학점을 좀 뭐 예를 들어 빗불해서 A제를 올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요청들이 그 학기마다 꽤나 있는데 당연히 다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세 번째는 제가 이게 줄 그어놓은 이유가 예전에 제가 그 기존의 강의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해놨을 때는 이게 있었고 그때 TBL 과제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영상 강의로 학기 초반부 지금 그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학기 말까지 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팀별 과제에 대한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뭐 둘 중에 하나 그 결시할 경우 무조건 F고 이 퀴즈는 제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중간중간에 뭐 물어봐서 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 랜덤하게 아무 때나 뭐 퀴즈를 예고 없이 볼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복습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전자출결은 지금 원래는 유체크가 있고 지금 여기 LMS 시스템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다 이제 취합을 할 겁니다. 취합을 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너무 많이 결석해가지고 F 받는 학생 외에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이걸로 어떤 출결 점수상의 어떤 차등은 없으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기취업한 학생들 있죠?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 결정되고 그 회사가 다 졸업하고 와서 출근해라 그러면 좋은데 우리나라 거의 99.9% 회사가 취업만 되면은 학교 지금 수업 관두고 빨리 와서 일하라고 그러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게 벌써 뭐 수십 년째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취업자에 대해서는 증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출석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학교 방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 취업자는 저하고 반드시 상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계획서 이 설명을 마치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질의, 문의, 건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로 주로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제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 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